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시장이 빠질 때 외국인이 어떤 기업을 지금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 HBM EUV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로봇 그리고 이 글로벌 투자가들의 투자 전략 자료집까지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모두 시청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시장이 좀 밀리면서 외국인들이 이때다 하고 좀 사모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어떤 이슈들에 의해서 또는 어떤 방향성에 의해서 매수가 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토 공격도 하고요. 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최근에 모든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협박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확보하게 될 경우 러시아가 모든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핵을 가지게 되거나 또 시도를 할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참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든 무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도 핵을 쏘겠다로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이전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맺은 모든 핵 확산 금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누군가를 정해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미국이겠죠. 예,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뭐 핵을 만들 수 있거나 거기에 준하는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이전해 주면은 그건 또 미국 자체가 러시아한테 이거는 위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푸틴의 이런 발언은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뭐 한번 긴장하라는 차원에서 한 마디 던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거 완전한 위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사성 물질을 첨가한 재래식 폭탄인 더티밤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까진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이런 무기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문제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때릴 때 썼던 에이테크임스를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자국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미국산 에이테크임스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 5개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테크임스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파괴한 게 아니라 발사를 할 수 있는 발사대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수미시에서 북서쪽으로 8km 떨어진 토카리 마을 인근에서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2기와 이동식 적재 차량 1대, 그리고 수메시에서 남동쪽으로 20km 떨어진 말리보브리크 마을 인근에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3기를 파기를 했다라고 자세하게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공격으로 발사대 병력도 최대 30명까지 사망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성과를 발표하듯이 이번에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계가 사실 좋아지는 것 같은 분위기보다는 더 안 좋아지거나 좀 격해지는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휴전이나 종전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들죠. 근데 중요한 건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휴전 직전 전쟁이 가장 격합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했습니까? 과거의 고지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세계의 1차 대전, 2차 대전 모든 걸 확인해 봤을 때 매번 다 끝난 싸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국경 싸움이라든가 휴전선 싸움이라든가 정말 1분 또는 몇 초 남기고 휴전선이 여기에 만들어지냐, 여기에 만들어지냐, 여기에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누가 이 고지를 점하는지가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누구든 간에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고지쟁탈전이 뭐 30번씩, 20번씩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휴전 직전이 가장 격하다. 그게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일단 최근에 이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를 또 임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를 전담할 특사로 군 장성 출신인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을 했고요. 켈로그 지명자는 과거 2017년 집권 1기 때 펜스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어떻게 보면은 최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옆에 붙어있던. 그래서 측근 그룹의 일원인 켈로그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로 발탁한 것은 어떻게든 간에 전쟁을 좀 빠르게 종결을 하겠다라는 구상을 실현시키는, 정확히 말하면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꽂아 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고 미국과 세계를 다시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뭐, 야, 너네 화해해 라고 해서 화해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얻은 게 있고 또는 얻을 게 있고 서로 간에 뭔가 협상이 돼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크라이나는 간단해요. 우크라이나는 뭐예요? 뭐 실제 좀 미국이 지켜준다. 또는 이제 나토에 가입을 시켜주겠다. 뭐 이런 두 가지. 미국이 지켜줄게 아니면 나토에 가입시켜줄게. 이 둘 중 하나면 되는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근데 실제 누구? 러시아의 의견 또 러시아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걸 트럼프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럼 러시아는 원하는 걸 얻었습니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쟁을 왜 일으키고 있고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왜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서 좀 얻으려고 하는 게 뭔가. 그러기엔 피해가 또 서로 막심하거든요. 그냥 자존심 가지고 싸우기에는. 일단 이게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땅을 쭉 보면은 이 땅에 파란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붉은색 있고 뭐 여러 가지 색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 건 푸른색과 붉은색입니다. 이 푸른색이 뭐냐면 우크라이나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말을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죠. 근데 이 중에서 약간 여기 있는 사람들, 이쪽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붉은색입니다. 이 크림반도라고 하죠. 여기를 이 포함해가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러시아 말을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우크라이나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뜻은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친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반 우크라이나까지는 아니겠지만 러시아 쪽에 가까운, 그리고 거의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오른쪽에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그래서 러시아가 어디를 점령했냐라고 확인을 해보면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입니다. 정확히 이 지역이죠. 뭐예요? 러시아 말을 대부분 쓰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만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한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러시아가 친러시아인 지역은 내가 가져가겠다. 친러시아인 지역은 러시아로 다시 뺏어오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서 보인다라는 거죠. 아, 솔직히 거긴 그냥 러시아 아니냐. 그 땅 넘겨라.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이 위쪽이 아니에요. 그래, 여기는 뭐 친러시아니까 그렇다 치는데 여기입니다. 완전 붉은색. 이 지역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사실 전쟁이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우리는 크림반도라고 부릅니다. 이 크림반도가 왜 문제가 되고 왜 가장 중요해지냐? 일단 지금 이미 점령을 깊게 해놨죠. 여기는 절대 안 뺏기려고 완벽하게 점령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점령을 해놨느냐? 러시아의 부동항 집착입니다. 부동항이 뭐예요? 바로 얼지 않는 항구입니다. 24시간 365일 내내 얼지 않는 항구가 부동항이에요. 러시아의 역사를 돌아보면 러시아는 늘 보다 넓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왜 땅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냐? 뭐 지구 정복이 목표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러시아 특성상 어떻게 보면은 사실 추워가지고 못 쓰는 땅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좀 바다로 나가든 좀 나가고 싶은데 나가려니까 항구가 자꾸 옵니다. 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얼지 않는 항구가 러시아한테는 상당히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인들에게 얼지 않은 바다를 확보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위상과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선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왜? 없으니까. 러시아가 부동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유럽 쪽 방향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좀 일으킨 전쟁이나 좀 문제들이 대부분 이런 부동항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1860년 베이징 조약을 통해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얻었지만 사실 반만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외해 결빙으로 꽤나 안 얼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얼긴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안 얼진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부동항을 또 얻지는 못했어요. 계속 니즈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차지하려 했던 랴오둥 반도를 삼국 간섭을 통해 저지하고 잠시 동안 리순항을 지배합니다. 리순항이 뭐예요? 부동항이죠. 그래서 이 리순항을 러시아가 얻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편했는데 다시 러일 전쟁의 패배로 결국에는 리순항 지배하는 게 얻는 게 실패로 끝났고 그래서 부동항을 확보하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러시아가 유럽 쪽에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항은 칼리닌그라드라는 유일한 부동항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부동항 블라디보스톡 항구 하나 있고요. 사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보기에는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조금 가까우면서 그리고 내 땅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못하고 있고 좀 확실하게 내 땅으로 좀 인정받고 싶은 지역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크림반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크림반도는 서쪽에 세바스토폴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이자 완벽한 부동항이에요. 24시간 365일 아예 얼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항구의 위치를 보시면은 이 구역이거든요. 보시면은 아래로 그냥 뻥 뚫려 있어요. 여기 밑에 여기잖아요. 밑에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한 항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지도 않아. 다 뚫려 있어. 어디든 갈 수 있어. 너무 달아 보이더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 대서양, 인도양으로 접근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코카서스 지역에서 전략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필수 군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군함이 좀 정박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항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는 지역인 거죠. 세바스토폴 항구가 있는 크림반도는 1783년부터 1954년까지 러시아 영토였으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은 이후에 지금 현재로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병합했다, 뭐 어쩐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원래 러시아가 좀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러시아 말을 써요. 근데 땅은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좀 애매한 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땅이 내 거다.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싶다 보니까 지금 이 부동항만큼은 내주지 않고 거기만큼은 챙겨주면은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위쪽으로 있는 러시아 지역은 사실 뭐 조금 양보할 수 있지만 크림반도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다. 왜? 그동안 싸워서 얻어내려고 했던 게 부동항인데 이번에 크림반도를 거의 완벽하게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고 협상하자. 우리 크림반도 줄게. 우리 종전하자. 휴전하자. 그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1979년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건 역시나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싸우고 전쟁하고 땅 뺏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 부동항을 위한 거였습니다. 왜?
러시아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약점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러시아가 상당히 부동항에 집착을 많이 했구나.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좀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크림반도를 얻었다고 해서 러시아가 휴전하고 종전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트럼프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 푸틴과 트럼프의 관계는 서로 상당히 좋아요. 왜? 오랜 기간 동안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러시아가 밀어줬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이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가 한번 파산했을 때도 러시아 덕분에 일어났다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똑똑하고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이라고 칭찬을 했고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이게 이제 트럼프죠. 지적이고 이미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그가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에 대해서? 휴전이나 종전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트럼프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 실제 사법 리스크가 엮였잖아요. 그걸 보고 복종받은 행동이다. 그 사법이. 그리고 굴욕스럽고 근거 없는 사법 절차라고 트럼프를 옹호한 거죠. 원래 이런 관계입니다. 예, 서로 절대 욕 안 하고요. 트럼프는 푸틴 좋게 얘기하고 푸틴은 트럼프 좋게 얘기하는 그런 관계예요. 과거부터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는 긍정적인 관계였고요.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와 트럼프의 관계가 상당히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움이 좀 격해지더라도 결국에는 트럼프기 때문에 이 휴전시키고 종전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역사적으로 푸틴과 트럼프, 러시아와 트럼프는 관계가 안 좋았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는 지금 눌리고 있을 때 외국인이 열심히 사고 있는 재건 관련된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건이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중장비 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농기계 해서 좀 나눠놨습니다. 일단은 굴삭기 크레인 중장비 쪽은 현대 에버다임, 데모 전진건설 로봇, 진성 TC인데 진성 TC가 왜 들어갔냐? 미국의 대표 1등 중장비 기업이 어디냐면은 캐터필러입니다. 그 캐터필러와 계약을 하고 있는 기업이 진성 TC예요.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는 우크라이나의 실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비는 이렇게 좀 보면은 될 것 같다 얘기하고요. 실질적인 우크라이나 도로 관련된 계약이나 이슈가 있는 기업은 SG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듈러 주택입니다. 주택 파괴도 정말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SY 스틸텍, 범양건영, 그다음에 한미글로벌은 이제 건축이나 건설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TYM, 대동기업인데 최근에 대동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재건 관련된 기업들을 눌려줄 때, 하락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외국인이 열심히 사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은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결국엔 트럼프와 러시아의 관계가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좋아요. 사이가 좋기 때문에 틀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 돈으로 엮인 관계입니다. 이게 그냥 서로 인성이 좋네 또는 마음이 맞네 이게 아니라 돈으로 엮였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 없고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마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트럼프와 사우디의 관계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는 지금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제약바이오, 로봇, 그 다음에 글로벌 투자가의 투자 매매법부터 시작해서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제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믿져야 본전이죠.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고요. 무료로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제약바이오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투자자의 매매법, 그 다음에 뭐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무료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모두 무료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29일, 28일, 27일, 26일, 25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매일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꼭 매일매일 얻어가셔라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요. 구독자 20만 명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